의 반응형 웹을 위한 미디어 쿼리 사용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은 현대 웹페이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반응형 웹을 만드는 주요 기술 중 하나가 미디어 쿼리입니다. 미디어 쿼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디어 쿼리라는 건 사이트에 접속하는 미디어 타입과 특징, 해상도에 따라 다른 스타일 속성을 적용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모질라라는 웹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모질라 웹페이지를 보시면 웹브라우저의 전체 크기에서는 이런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수록 웹페이지가 반응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웹브라우저의 크기 또는 접속하는 디바이스 등등 상태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이렇게 반응하여 변경하는 웹페이지를 우리는 반응형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이 미디어 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디어 쿼리라는 걸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뷰포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뷰포트는 쉽게 말하면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화면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PC나 데스크톱으로 보게 되면 이런 웹브라우저로 보게 되니까 이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곧 뷰포트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뷰포트라는 건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화면 영역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디바이스의 화면 전체가 결국 뷰포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무슨 웹브라우저처럼 창을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 자체가 뷰포트인데, 어쨌든 이러한 뷰포트는 기본적으로 980픽셀이라는 크기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대체적으로 980픽셀이라는 뷰포트와 일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제 코드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웹페이지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비율이 50%로 줄긴 했지만 이렇게 100%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이 접속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뷰포트 설정이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웹페이지의 뷰포트 크기는 980픽셀인데 지금 아이폰 XR 같은 경우는 414잖아요. 그러면 414라는 뷰포트 크기에서 980픽셀이라는 뷰포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배 남짓하게 축소해야지만 980짜리가 414 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본 웹페이지가 작게 보여지게끔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을 통해서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디바이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HTML 태그에서 뷰포트와 관련된 메타 태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인위적으로 뷰포트에 관련된 메타 태그를 빼놨는데요. 만약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HTML 기본 구조 자동 완성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뷰포트와 관련된 메타 태그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내가 이 기본 구조를 직접 타이핑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하다가 이 뷰포트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뷰포트를 인위적으로 제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 태그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디바이스마다 뷰포트를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뷰포트를 추가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단축 기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뷰포트와 관련된 메타 태그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코드로 저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뷰포트 메타 태그에 의해서 이제 뷰포트가 최적화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비율로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타 뷰포트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콘텐트 속성의 위드스, 디바이스 위드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곧 이 뷰포트의 넓이를 접속하는 디바이스의 넓이로 최적화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원래 웹페이지는 980픽셀이라는 뷰포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폰 XR 같은 경우는 414라는 뷰포트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해당 뷰포트 크기에 의해서 980픽셀이라는 웹페이지의 뷰포트 크기가 414로 변경됩니다. 즉 접속하는 디바이스의 뷰포트 크기로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하든지 이런 식으로 뷰포트가 항상 이 접속한 디바이스의 뷰포트로 최적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처럼 비율이 줄어들어서 글씨가 작게 보인다거나 레이아웃이 깨져서 보이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반응형 웹을 만들기 전에 해당 뷰포트 메타 태그가 꼭 추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콘텐트 속성에 보면 위드스, 디바이스 위드스 말고 이니셜 스케일 1.0 뭐 이러한 같은 추가적인 속성값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속성값들은 제가 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니셜 스케일스와 위드스 정도는 사용해 줘야지 아무래도 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뷰포트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미니멀 스케일, 맥시멈 스케일, 유저 스케일able 뭐 이런 것들은 다 선택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적응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일단 이니셜 스케일 정도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걸 보면 휴대폰은 핑거, 두 손의 핑거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확대 축소에 대한 비율을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1배율로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웹페이지를 핑거를 사용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새로 고침을 하거나 그 웹페이지에 다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스케일이 초기화가 되고 1배율로 돌아오면서 항상 사용자는 이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1배율의 동일한 웹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성값들은 잘 사용하며 뷰포트와 관련된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뷰포트와 관련된 것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쿼리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미디어 쿼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법 형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로 미디어 쿼리 기본 문법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이라는 태그에다가 CSS 코드를 작성할 건데 자, 우선 미디어 쿼리는 항상 어떤 것부터 작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라는 키워드부터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only 또는 not 이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not이라고 하면 이제 이 뒤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조건을 이제 성립한다라는 의미고 only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는 기계만 미디어 쿼리를 해석하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보통은 not을 사용하는 일은 진짜 거의 없고요. only를 주로 90% 이상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only라고 적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냐? 미디어 타입을 적어야 돼요. 미디어 타입이라는 건 뭐 디바이스의 종류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미디어 타입 같은 경우는 표 7-8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ll, print, screen, speech와 같은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ll이라고 하면 모든 디바이스 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프린트라고 하면 인쇄장치, 뭐 프린트기나 아니면 인쇄 미리 보기 이러한 인쇄와 관련된 화면에 대한 미디어 타입을 말하는 거고 스크린은 컴퓨터 화면 장치 또는 스마트 기기처럼 화면이라는 게 존재하는 그런 기기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고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린 리더기와 같은 보조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장치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미디어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얼 또는 스크린 정도를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웹페이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PC나 스마트 기기의 화면, 즉 스크린, 그리고 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얼, 이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프린트와 스피치와 같은 미디어 타입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프린트나 스피치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스크린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웹브라우저도 지금 컴퓨터라는 모니터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사용하면 되냐면 이제 AND라는 조건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조건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 줘야 돼요. 조건문. 그래서 보통 조건문 같은 경우는 min width나 max width,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가로를 열었다 닫은 다음에 내가 만약에 min width 1140 픽셀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미디어 쿼리 문법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미디어 쿼리가 적용 가능한 모든 기기를 대상으로 화면이 존재하는 기기에서 그 기기의 최소 넓이가 1140 픽셀 이상일 경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CSS 코드를 적용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여기에 컬러 레드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제 풀어주고 한번 화면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1140 픽셀 이상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미디어 쿼리 문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CSS 코드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1140픽셀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이 미디어 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SS가 적용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낫을 하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되게 되면 원래는 1140픽셀 이상이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상이면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1140픽셀 이하이면 적용되면 안 되는데 이하이면 적용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낫은 미디어 쿼리 문법을 해석하기에 좀 더 좀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낫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온리만은 거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사용해서 해당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만 CSS 코드를 적용하게 하는 게 미디어 쿼리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을 이렇게 A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 같은 기기를 보면 핸드폰을 세로로 볼 수도 있고 가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트레이트라는 값이 있고 랜드스케이프라는 값이 있는데 포트레이트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 화면의 방향이 세로일 때만 적용을 해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얘를 340으로 좀 낮춰 볼게요. 그러면 얘는 390짜리 뷰포트니까 340보다 크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적용된 상태로 보이는데 자, 만약에 내가 화면의 방향을 회전시켰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조건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포트레이트라는 값 말고 랜드스케이프라는 값이 있어서 랜드스케이프 값은 포트레이트와 반대로 화면의 방향이 가로일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면 가로일 때는 적용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세로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적용이 되게 하는 CSS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예제로 코드를 작성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맥스 위드스라는 조건을 사용했어. 그래서 640픽셀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적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640픽셀보다 작으면 이 스타일이 적용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90 뷰포트는 64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얘를 리스판시브로 바꾸고 얘를 100%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40보다 커지는 순간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작아지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맥스 위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을 해요. 예를 들어서 44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64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440보다 작으면 블루로 적용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64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에다가 440보다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로 변경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 문법을 여러 개 작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CSS 코드가 적용되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작성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